자, 오늘 그 질문을 주셨는데, 띠어 선생님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효성TN 씨 71만 원에 30% 비중입니다. 매도할까요? 관망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채팅방에 질문 주신 내용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기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신고가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기준에서는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그러니까 저점이 인식되는 공간에서의 장악형의 기준, 뭐 샛별형의 기준, 그러니까 바닥 인식에서 돌리는 흐름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1에서 3 캔들, 그러니까 뭐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바닥 인식 잡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월봉 기준에서의 그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한 조정을 거친 거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흐르면서의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을 인정을 한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말까지 거래 대금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월말까지는 뭐 그냥 기본 거래 대금만 실려도 넘길 걸로 보여지잖아요. 오버슈팅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거래량으로 따지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으로 따지면 거래량이 죽었는데 이렇게.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이제 원체 커지다 보니까, 등락률도 커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흐름들이 위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거래량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거래 대금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예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HMM, 오늘 물론 뭐 HMM의 거래 대금이 지금 상당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 그렇게 연동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면. 근데 어찌됐건 이 효성 TNC의 월봉 기준의 거래 대금이 실린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겠다. 또 그 거래 대금은 이번 달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막 중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단행하실 때는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를 해야 될 만한 신호 부분을, 뭐 단기 성향이시면은 일주 월봉 중에서 일봉, 월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뭐 분봉에서도 좀 찾을 수 있겠지만 분봉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냐를 확인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무리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규 편입은 어떤가요 하셨을 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신규 편입도, 왜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 자체가 일단은 기술적인 겁니다. 뭔데요? 뉴스죠. 뉴스는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효성 TNC에 대해서 뭐 간략한 보고서라든가 또 깊이 있는 보고서들도 있어요. 또 외국인 지분, 또 기관 지분, 또 대주 지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의 기준이 되죠. 일단 뭐 7천억씩 실적 개선폭이 나와요. 7천억씩 순이익이. 그렇게 해서 PER이 6배야. 그러면 화학업종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죠. 그 화학업종이라는 기준이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래요. 6배의 그러한 수준의 PER이, 그게 뭐 엄청난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화학업종의 흐름들이 사실상 이렇게 좀 어렵게 흘러가요. 하나솔루션 꼭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날 설정해서 교육해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오래간만에 우리도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5월 6일이면은 언제, 요쯤 기준이 되나요? 요쯤? 여기네,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래간만에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사실상의 흐름이 일단은 어찌됐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상태를,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평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뭐 PL 6배 수준, 앞으로의 또 성장성 부분이, 그럼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라는 기준에서는 일정 범위 반영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HM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그 가장 큰 기준점의 하나가 뭡니까?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PBR을 얘기를 해요. 난 가치 투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PBR을 얘기합니다. 성장성은 좋겠는데 말 그대로 컨센서스 놓고 보면은 그 이후의 추세에서의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올해가 정점이 돼서 꺾인다면은 이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가 눌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진단 키트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와요. 또 올해도 그런 부분이 사실 금호석유에서도 일부 제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금호석유가 뭐 두들겨 맞은 흐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롯데케미칼의 경우 저도 뭐 오래간만에 지금 들여다봅니다만 롯데케미칼의 PR이 지금 몇 배? 5.71배죠. 규모는 월등히 큽니다 이쪽이. 예? 매출이나 실적 규모 월등히 크겠죠. 근데 얘는 PBR도 0.73이에요. 명확히 그건 아셔야 돼요. 그냥 제가 그냥 우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이거 뭐 고평가네. 나 고평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 일단. 어찌됐건 롯데케미칼이 5.71배, 0.73배란 말이에요 PBR이. 그러면은 하나솔루션은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PBR, PER 낮을걸요. 1.21배, PER은 8.77. 얘는 그런데 성장성을 하나 또 갖고 있죠. 뭘? 태양광을 갖고 있죠. 오전에 우리가 얘기한 LG화학의 기준처럼 LG화학이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엄이 높은 거예요. 왜? 2차 전지에 세계 1위까지 막 올라서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 예? 효성 TNC는 이게요 끝내주고요 엄청나고요 뭐 좋아요. 우리도 뭐 금호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같이 들여다보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범위의 흐름에서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위치가 되니까 주봉으로도 또 월봉으로도 이번 기준에 돌려놓은 흐름의 기준이 장악형이 되고 거래대금 빵빵하게 제대로 다 실어줬고 그죠? 이때 뭐 비이성적으로 이제 뺑뺑이 돈 그 거래대금 이외에는 지금 뭐 계속 새로운 거래대금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을 띄워주면서 이번 흐름의 눌림목을 한 방에 다 정리하고 돌려놨습니다. 그 결론은 비중 유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비중 유지. 그리고 지금 신풍제약 바로 해드리긴 할 텐데 예? 요럴 때에 실패되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요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앞전에 질문 주셨을 때 무너져 내릴 때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냅뒀더니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것도 안 돼요. 냅뒀더니 가는데 오늘 꼴이 또 달릴 수 있거든. 결론적으로 거래는 이제 370만 주라서 오후장에 고점 계속 넘기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래가 700만 주 정도 수준 말씀드렸으니까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건 들여다보고 조금 더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전서구형이 여기서 떠주고 뭐 거래량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돌림 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 부분이 이탈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저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되돌려주고 일봉상으로도 추세 범위를 연출을 해줬다. 긍정적으로 뭐 시각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거래량도 이제 수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단기적으로 볼 거야. 옆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길게 횡보하면 난 못 견뎌.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뭐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인 날 그리고 그거를 또 5일선을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지부진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주력이나 스윙으로 꾸준히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단기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꼬리 달리는 기준 뭐 오늘 기준에서 꼬리가 달리면 시가총액 3조 이상짜리는 1.5% 그럼 뭐 1.5%면은 매직 계산기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준점 잡아보죠. 그렇게 해서 유성 TNC 298020 요 기준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가격이 71만 원. 71만 원의 매집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기준점을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매입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의 그 범위를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의 수익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형주의 기준을 너무 큰 변동성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5% 그리고 3%. 이게 뭐 두산중공업처럼 엄청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표출이 됐다면 뭐 5%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처하십시오 할 텐데 차익 실현을 난 짧게 보겠다 하시면은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1% 2%로 나눠서 했어도 돼요. 왜? 1, 2% 등락 나온다는 자체가 그 흐름이 이 종목 입장에서는 큰 거거든요. 그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만약에 나는 오히려 따라붙고 싶은데요. 거래 터뜨리고 양봉이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고점을 넘기는 기준 또 오늘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다시금 잡아드리면 편입 기준까지 오히려 보죠. 뭐 어차피 문자가 나가서 대처할 그 종목으로 설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편입의 기준은 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5일선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전부 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단 우리한테는 조금 안 맞죠. 거래대금 부분이 다소 우리한테는 좀 안 맞으니까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띠어 선생님 성향을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매매가 조금은 빠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시고 뭐 분봉 기준에서는 원체 이제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그 흐름 기준이니까 거래 대금 기준에서도 뭐 10분봉으로 좀 놓고 본다면 캔들 크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크기가 매번 이제 같이 뭐 오랜 기간 같이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덤덤하시겠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거를 그렇게 잘 모르고 대처를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소홀히 하신단 말이에요. 일목균형 배우고 싶어요, 볼린저 배우고 싶어요, 파동 배우고 싶어요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우리 그 연구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멋부린다 그래. 멋부린다고. 야 캔들도 모르고 야 이동평균선도 모르고 거래량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 친구들은 이걸로 리딩을 하고 밥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인데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이 종목을 볼 때는 거래 대금이 2천억이 안 되고 변동성 매매를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거래량이 아주 민감할 필요 없어요. 거래 실리고 뭐 움직이면 편입합니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추세로 봐야 되고 캔들에서 뭐 장악형이 있던데 그 힘을 보는 거고 분봉까지 뭐 빠르게 대처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가격에서든 다 편입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일주 월봉 모두 똑같다. 일주 월봉 모두 거래가 수반돼야 캔들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그것만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0분봉 기준 그리고 뭐 의미 없죠. 뭐 거래량이 얼마 실리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잘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를 안 넣어놨어요. 아,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장 개장 초의 고점을 지금 22,500원을 돌파시키려 하고 있어요. 52주 신고가가 23,050원이니까 그 정도 범위는 뭐 언제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위치니까요. SM이 그랬잖아요. SM이 고점 찍고 5만 원 돌파하고 미끄러져서 이게 뭐야? 또 53,300원 찍고 또 미끄러져서 이게 뭐야 했는데 결국은 오늘 더 높여 고점을 어마어마하죠. SM도.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줄었고, 아까 이제 뭐 매수 잔량이 한번 던져진 물량, 그게 이제 뭐 줄어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효성 TNC는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성
뭐 첨단 소재도 비슷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효성 첨단 소재도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뭐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 또 주봉, 일봉 전부 좋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우리가 들어갈 종목 우리가 그 편입 기준까지 설정해서 들어가는 종목의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기준점에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SM 잡아서 올려드린 것처럼 전략 기준을 이렇게 그래서 효성 TNC 목표 주가를 이렇게 되면 설정을 해야 되나요? 현재 주가의 기준에서는 뭐 어차피 90만 원 일단 1차적으로 잡아놓고 95만 원, 100만 원 잡아놓을까요? 100만 원 오케이. 뭐 시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100만 원. 그 이제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려서의 흐름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가늠할 수가 없죠 사실은. 12시 41분의 기준에서의 교육 기준 현재가가 얼마 83만 2천 원 41분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잘라놨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4.65%.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아요. 이제 다시 고점 넘기러 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6천 6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아쉽게도 너무 작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거래량 상관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건데 거래 대금이 조금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거죠. 뭐 도친 개친이죠. 뭐 SM도 뭐 똑같으니까 기준 거래량 부분은 사실 20만 주, 3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25만 주, 25만 주. 고점 부분이 오늘 84만 4천 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갑자기 툭툭 치고 돌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점이 6.16 그렇게 돼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최근 저점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고 최근 저점 물량 써놔야겠다. 왜냐면 뭐 신규 접근하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고점을 늘 돌파하는 개념 기준.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그래서 고점 대비 1.5% 조정일 때 83만 1,300원. 그리고 50%죠. 저점 물량의 경우 3% 조정 얼마? 81만 8,700원. 그렇게 하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돌파 시 그 다음에 고가의 저가의 3분의 1인 82만 3,300원 기준에 그리고 81만 8,700원. 그래서 82만 3,300원이면 얼마가 돼요? 편입 그저 등락률이 뭐 빼버리죠 뭐. 계산하기 귀찮은데 시가 부분이 79만 원, 저가 부분이 78만 2천 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제외. 최소 거래량도 뭐 제외. 그냥 얘는 여기까지.